실수하고 엉망진창인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실수하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지난 두 달, 심지어는 지난 반년 또는 1년 동안 참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실수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벌이는 실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가지씩 뺏은 다음에 일을 해서 일을 다시 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그 빠트린 채로 일이 진행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내용을 어디까지 자세하게 말할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생략해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이런 거 같아요. 뭐랄까,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예를 들면 10가지 더 세부적인 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개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 중에서 8가지만 되고 2가지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꾸가 생긴 다음에 그 빵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실수의 한 형태이고, 또는 단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들어간다거나 올바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수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를 그러니까 의도가 내가 그 일을 잘 못하려고 의도했거나 정말 마음 먹고 그 일을 못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수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잘못과 실수를 구분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 또는 이 뭔가 틀린 결과를 일부러 내려고 했냐, 혹은 일부러 낼 생각은 없었냐, 그게 이제 실수의 중요한 기준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뭐였냐면, 그러면 실수를 2번, 3번, 같은 실수를 2번, 3번씩 하는 사람은 과연 의도성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수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챙겨야 할 물품의 수량을 틀리는 거. 예를 들면 첫 번째는 100개를 99개로 세고, 두 번째는 그 100개 역시 100개를 101개로 세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틀리는 거죠. 그럼 이때는 틀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지 몰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 사실은 참인 것 같고,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방식을 고치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의도성은 없었는데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의도성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개선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못한 거는 나의 선택이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이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실수가 발생하는 그 절차를, 그 과정을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했다면, 적어도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수를 만들려고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정리하는 중이라 가지고, 근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아예 만들 생각조차 안 한 거는, 그럼 내가 실수를 만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점점 더 말이 어려워지는데, 네,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가? 그러게요. 저 스스로도 좀 정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는 좀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실수한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수를 하던 실수하지 않던 나는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강하게 하는 중이고, 왜냐면 이런 거죠. 저도 실수의 경험이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막 싫어지는 적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한 다음에 바로 막 튀어나온 말이, 아유 붕신, 아유 진짜 멍청하다 멍청이, 진짜 한심하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냥 진짜 막 아우 이 실수하는 이 상황을 진짜 견디기 힘든 거죠. 견디기 힘들고 뭔가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비난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뭐 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죠. 탓하고 자책을 한다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오히려 뭔가 스스로를 막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수를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진지하지 않게 대하면 그것도 올바른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면 실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가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실수를 대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벌을 줘야 되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당연히 많이 해봤죠. 그 부정적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막 탓하는 거, 아이고 멍청아,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나 스스로를 부정한다거나 나 스스로를 미워한다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 존재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내 인격을 막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그건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일과 나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거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와 자기 자신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서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로 가버리니까, 예를 들면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했으니까 나는 바보야, 실수했으니까 나는 멍청이야, 실수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실수했으니까 나는 부정확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한 게 왜 발생했고, 실수하는 게 그 실수가 정말 사람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방식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 건지, 그것부터 따졌어야 되는데, 저는 좀 덜 성숙했을 때는 그냥 내 자신,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체 자체에 대하다가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저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탓하게 되면은 자존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럼 이 일의 수행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행 결과는 1차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방식에 의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가 아니라 누가 하든 간에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생겼으면 바로 그 일 한 사람, 그 일을 한 사람의 어떤 뭐 성향, 뭐 자질, 뭐 경험, 여러 가지 뭐 실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는 필터가 없이 그냥 바로 실수에 의해서 어떤 한 인격체나 어떤 한 사람이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좀 문제의식으로 잘 잡아서 지금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네, 내가 실수했을 때 이 실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 도입을 해보고 있는 거죠.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수 발생한 게 뭐 사람 때문인지, 뭐 구조 때문인지, 업무 방식 때문인지, 혹은 그 외에 어떤 뭐 제3자나 다른 천재지변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따진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다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좀 생각이 정리가 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덜 돼 있더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다? 다 떠나서 이 일을, 이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저의 이전 영상들 혹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들, 그런 것만 따져봤어도 이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실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다뤄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한 번씩만 해본다면 지금 제가 찍는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그냥 실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람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화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 자체가 저의 어떤 실수일 수 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뭐 너무 어려워, 또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영상이 어떤 실수 없이 만들어졌는지, 혹은 이 영상에 몇 가지 실수가 혹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나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생각해 볼 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건데요. 더 본질적인 어떤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어떻게 하는가?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본질,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자 어떤 생각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지, 혹은 그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건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가 동치인 건지, 예를 들면 실수가 없어야지만 뭐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사소한 실수는 용납하더라도 전체 대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뭐 실수가 뭐 괜찮은 건지, 실수가 아닌 건지,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하니까 너 실수한 사람이고 실수는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 놓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뭐 망가졌다고 한들 그게 발생한 시점에서는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실수를 뭐 야기한 사람 또는 실수를 야기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실수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그 당사자들을 막 괴롭혀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모든 인간은 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어떤 실수를 하니까 그게 인류 좀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동시에 너무 또 여유만 부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못 해버리는 그런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실수에 관한 어떤 서비스나 실수에 대한 어떤 글이나 그런 것들이 큰일 났네. 사실 저도 지금 뭐 생각이 좀 정리 중인데 네, 너무 또 막 멀리 가버리면은 제가 이걸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본질, 실수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결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실수를 다뤄야 하는가,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남기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실수를 탓하지도 마시고 내 탓을 하지도 마시고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게 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어떤 도구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걸 너무 막 심하게 가져가 버리면 결국에 한 사람이 좀 망가지는 것 같고, 그게 저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막 실수할 때 저를 엄청 막 갈구기도 하고 욕도 했으니까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래서는 그냥 뭐 자기 부정이 더 심해지고 자기 의심이 강화되는 어떤 부작용이 큰 것 같고, 뭐 실수에 대해서 막 되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